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2일에 발표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과 정책 권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수치 6.0%보다 0.1%포인트 낮춘 5.9%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선진국은 5.6%에서 5.2%로 하향 조정을 했고 신흥개발도상국은 6.3%에서 6.4%로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우리나라는 4.3%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 권고와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통상 4월과 10월에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7월 전망치보다 세계 경제 성장 회복 속도가 다소 느려졌다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7월에는 크게 보지 않았던 세계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10월에 발표한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의 타이틀 제목은 Recovery during a pandemic, health concerns, supply disruptions and price pressure라고 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중에서 회복되고 있다. 소제목으로는 건강 문제와 공급 중단 내지 차질, 가격 내지 물가 상승 압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인플레이션 공포를 언급하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망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역별로 본다면 선진국의 하향 조정폭이 컸습니다. 선진국은 전 세계적 공급망 차질의 발목을 잡혀 기존 예측치 5.6%보다 0.4%포인트 낮춘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성장률은 직전 전망치 7.0%보다 1.0%포인트 낮춘 6.0%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이 주택과 산업 분야 등에서 재고 부족 현상을 겪은 데다 3분기에도 소비가 주춤해졌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7월에 3.6%에서 3.2%로, 일본이 2.8%에서 2.4%로 각각 0.4%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영국도 7.0%에서 6.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4.9%에서 5.8%로, 프랑스도 5.8%에서 6.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은 일부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은 원자재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로 7월에 6.3%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인 6.4%의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전력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중국 전망치는 8.1%에서 8.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인도의 경우는 9.5%로 기존의 높은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남아공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2.4%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도 선진국과 신흥개발도상국 그룹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5%와 5.1%입니다. 미국은 5.2%, 유로존이 4.3%, 일본이 3.2%, 영국 5.0%, 중국 5.6%, 인도 8.5%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IMF는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은 올해 말 고점을 찍고 내년 중반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최근 국제 식량 가격은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제 유가는 7년 만에 $80를 돌파했습니다. 일부 신흥개발도상국에서는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하고 원자재와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IMF의 경고입니다. 다음 그림은 글로벌 성장의 원동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기 대비 성장 기여도를 백분율 포인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공급 차질이 민간 투자에 부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금년 1사분기와 2사분기에 기여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2사분기에는 실질 투자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은 글로벌 활동 지표를 나타냅니다. 그림에서는 산업 생산과 신규 주문에 관한 제조 PMI, 즉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PMI, 월간 세계 무역량을 나타내는데 작년 2사분기 최저점을 기록한 후에 금년 6월까지는 급격하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7월 이후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생산 지표가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선진국과 개도국, 저소득 국가 간 백신 접종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예방 접종의 진행 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은 최소 1차 접종률이고 붉은색은 백신 접종 완료율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차와 2차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은 각각 58%에서 68%, 신흥개발도상국은 35%에서 50% 수준, 저소득 국가는 5 내지 7%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조적 기초 재정 수지의 변화를 잠재 GDP의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 긴축은 이미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진행 중이며 2022년에는 선진국에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재정 상태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선진국은 낮고 후진국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7월에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낮춘 3.3%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는 정부의 목표치보다 높은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른다면 1월에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2.0%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연 2.0%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IMF는 하방 위험 요인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공급 불안,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조기 정상화, 미국의 재정 축소, 미중 무역 및 기술 분쟁 심화 등을 들었고, 상방 위험 요인으로는 백신 공급과 보급 가속화, 구조 전환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을 들었습니다. IMF는 미국과 중국의 해묵은 무역 갈등이 경기 회복에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IMF의 정책 권고 사항으로는 백신 공급 등 국제 공조 강화와 국가별 여건에 따른 상황별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국제 공조 사항으로는 저소득국 백신 공급,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SDR 활용 등을 통한 취약국 유동성 지원, 법인세에 대한 글로벌 최소액에 대한 합의 등을 강조했습니다. IMF의 최근 특별 인출권의 일반 할당은 6,500억 달러에 상당하고 절실히 필요한 국제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 IMF는 백신 제조사와 고소득 국가가 개도국 백신 생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모든 국가 인구의 최소 40%, 2022년 즉 내년 중반까지 70%가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구성은 정책 프레임워크의 신뢰성을 보호하면서 최대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목표로 지역 전염병 및 경제 상황에 계속 맞춰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대응으로 먼저 재정 정책은 백신 공급과 검사 치료 등 보건 분야와 고용 촉진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정책을 펼치되 중기 재정 계획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재정 여력이 줄었지만은 보건과 고용 유지 및 재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살펴보고 가격 동학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을 피할 수가 있지만은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강화되거나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IMF는 팬데믹이 초래한 공급의 수요의 부조화가 예상보다 오래갈 경우에 인플레이션 위협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현실화에 대비해서 빠르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정책은 건실한 중소기업 등 지원 집중, 한계기업 파산, 회생지원 강화, 선진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만기 연장 등 대외 건전성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하된 인적 자본 축적의 역전, 녹색 기술 및 디지털화와 관련된 새로운 성장기의 촉진, 불평등의 감소, 지속 가능한 공공재정 보장과 같은 팬데믹 이후 경제의 과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